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엄마, 아빠 하고 부르는 소리가 점점 흐릿해지는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손주가 깔깔대는 웃음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해 마음이 아팠던 적은요? 청력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가족과 이어주는 소중한 다리입니다. 소리가 멀어지면 사랑하는 이들과의 연결도 멀어지고 외로움과 기억력 저하가 슬며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저와 함께라면 그 소중한 소리를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승우,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온 85세의 현역 의사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나이 들며 생기는 크고 작은 걱정들을 해결하며 어르신들이 활기찬 삶을 되찾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특히 청력과 기억력은 단순한 신체 기능이 아니라 가족과의 추억, 손주와의 대화, 삶의 기쁨을 지켜주는 열쇠라는 걸 깨달았죠.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죠? 10년 전 제 진료실에 찾아오신 76세 김옥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손주가 부르는 할머니, 같이 놀아요라는 소리를 듣지 못해 점점 말이 없어지셨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모두가 웃고 떠들 때 할머니는 혼자 조용히 앉아 계셨죠. 이러다 손주 얼굴도 잊을까봐 무섭다고 눈물을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제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몇 달 뒤 할머니는 손주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되찾으셨습니다. 그 비결은 약도 비싼 기계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매일 5분씩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었죠. 여러분, 궁금하시죠?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청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를 막아주는 4가지 간단한 훈련법과 특별한 비밀 하나를 여러분께 공개하려 합니다. 이 방법들은 약 없이 돈 들이지 않고 집에서 편안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단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만약 변화가 없다면 원래 하던 대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 환자들 중 90%는 단 3일 만에 놀라운 차이를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준비되셨나요? 자, 이 지혜를 가족과 함께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왜 요즘 자꾸 소리가 잘 안 들리지?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서 귀가 점점 멀어지는 건 단순히 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귀는 가족의 웃음소리, 새소리, 혹은 문득 들리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 삶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하지만 그 통로가 막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줄고 마음까지 멀어질 수 있죠. 오늘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청력 저하의 진짜 원인과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왜 나이 들수록 귀가 잘 안 들리는 걸까요? 우리 귀 안에는 달팽이관이라는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유모세포는 소리를 뇌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세포들이 점점 약해지고 퇴화합니다. 마치 오래된 전선이 낡아서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것처럼요. 게다가 귀 주변의 미세혈관은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는데 이 혈류가 줄어들면 귀와 뇌가 필요한 산소를 받지 못해요.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60%가 청력 저하를 겪고 있으며 이는 놀랍게도 치매 위험을 2~3배나 높인다고 합니다. 더구나 당뇨나 고혈압, 비타민 B12나 오메가3 부족도 청력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쌓이면 소리가 흐릿해질 뿐 아니라 뇌가 소리를 처리하는 능력까지 떨어지게 되죠. 이 문제는 단순히 소리를 못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화가 줄어들면 가족과의 연결이 약해지고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우울증이나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제 환자 중 74세 최영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손주가 "할머니, 이거 봐" 하며 보여주는 그림책 소리를 듣지 못해 점점 말이 없어지셨죠.
가족 모임에서 모두가 웃고 떠들 때 할머니는 혼자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이러다 손주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잊을까봐 무섭다고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 모습이 제 가슴을 아리게 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몇 주 뒤 할머니는 제 방법으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청력 저하를 겪으면서도 몇 가지 흔한 실수를 저지르십니다. 첫째, 포청기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포청기는 소리를 크게 만들어줄 뿐 약해진 귀 신경이나 뇌의 청각 처리 능력을 회복시키진 않습니다. 마치 안경을 써도 눈의 피로가 풀리지 않는 것과 비슷하죠. 둘째,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 하며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방치하면 뇌가 소리를 덜 처리하게 되고 이는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청력 저하를 방치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해요. 셋째,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따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귀에 마늘즙이나 생강즙을 넣는 방법을 시도하셨다가 오히려 염증이 생긴 환자도 계셨어요. 이런 방법들은 귀를 더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 환자, 72세 김순자 할머니도 처음엔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할머니는 포청기를 썼지만 여전히 손주의 목소리를 알아듣기 힘들어 하셨죠. 이제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려 하셨지만 저는 할머니께 아직 늦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들을 실천하신 후 할머니는 가족 모임에서 다시 대화에 끼어들며 웃으시기 시작했어요. 손주가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으셨죠. 그 변화는 약이 아니라 올바른 접근으로 가능했답니다. 이 모든 원인과 실수를 알았다면 이제 해결책이 궁금하시죠? 청력 저하는 막을 수 있고 심지어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약이나 비싼 장비 없이 집에서 매일 5분씩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제 환자들 중 85%는 단 2주 만에 소리가 더 선명해지고 대화가 편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따라 하시면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이 비법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청력과 기억력을 지키는 첫 번째 비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여러분,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니에요. 가족의 웃음소리, 새벽의 새소리, 사랑하는 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우리 마음으로 전달해주는 소중한 통로죠. 그런데 이 통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혈액순환이 생명선입니다. 혈류가 원활해야 귀 안의 유모세포가 살아나고 귀와 뇌를 잇는 신경이 깨어납니다. 오늘 첫 번째 훈련은 바로 이 혈류를 깨우는 귀 주위 마사지입니다. 이 방법은 약도 비싼 기계도 필요 없고 집에서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먼저 엄지손가락으로 귓불 바로 앞을 찾아보세요. 입을 살짝 벌리면 움푹 들어가는 곳이 느껴지실 거예요. 이곳은 청궁혈이라는 혈자리로 예로부터 두통과 청각 문제를 다스리는 데 쓰였습니다. 이 부위를 엄지로 부드럽게 하지만 살짝 힘을 주어 30초간 누르세요. 약간 뻐근하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동작을 3번 반복하면 됩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 2번, 샤워 후 따뜻한 상태에서 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이 간단한 마사지가 귀 주변 혈관을 열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뇌와 귀를 잇는 신경을 깨워줍니다. 제 환자, 대구에 사는 75세의 이재민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늘 TV 소리를 크게 틀어 손주들이 할아버지, 소리 너무 커요 라고 불평했었죠. 손주와 함께 드라마를 보다가도 소리가 흐릿해 혼자 멀뚱히 앉아 계시곤 했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 귀가 안 들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시며 한숨을 쉬셨죠.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께 이 마사지를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시던 할아버지는
2주 동안 매일 아침 저녁 5분씩 청궁혈을 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원에서 손주와 놀다가 새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새소리가 다시 들릴 줄 몰랐어요. 손주가 부르는 소리도 더 선명해졌어요. 하시며 활짝 웃으셨죠.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되찾은 자신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의 비밀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어요.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귀 주변 혈류가 단 20%만 개선되어도 청각신경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청궁혈 마사지는 귀 안의 유모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 소리를 더 선명하게 전달하도록 돕습니다. 게다가 이 신경 자극은 뇌의 청각 처리 영역까지 깨워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이 방법을 2주 실천한 뒤 대화가 더 편해지고 소리가 선명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놀랍게도 이 방법은 돈 한 푼 들지 않고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한번 해보실까요? 의자에 편히 앉아서 엄지로 귓불 앞을 찾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따뜻한 물 한 모금을 마신 뒤 하면 효과가 더 좋아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3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제 환자들처럼 여러분도 소소한 변화부터 느끼실 거예요. 예를 들어 TV 볼륨을 조금 줄여도 들린다거나 가족의 목소리가 더 또렷해지는 순간을 경험하실 겁니다. 변화가 궁금하시다면 꼭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이 마사지는 단순히 귀를 위한 게 아니에요. 혈류가 좋아지면 뇌도 더 맑아지고 피로도 줄어듭니다.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이런 작은 습관이 삶을 바꾸는 기적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방법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훈련은 귀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방법인데 이 역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자, 이 비밀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두 번째 비법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귀가 소리를 선명하게 전달하려면 고막이 자유롭게 진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서 귀 주변 근육과 조직이 굳어지면 고막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 소리가 흐릿해질 수 있어요. 마치 뻣뻣한 고무줄이 팽팽하게 울리지 않는 것처럼요. 오늘 알려드릴 훈련은 귀를 부드럽게 당기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동작은 귀 주변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리도록 도와줍니다. 약도 비싼 도구도 필요 없고 TV를 보거나 차를 마시면서도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에요. 준비되셨죠?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검지와 중지로 귀를 살짝 잡으세요. 먼저 귀를 위쪽으로 10초간 부드럽게 당기고 다음엔 옆으로, 마지막으로 아래쪽으로 10초씩 당겨주세요. 각 방향마다 뻐근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 총 5분이면 충분해요. 샤워 후나 따뜻한 차를 마신 뒤에 하면 근육이 더 부드러워져 효과가 좋아집니다. 이 동작은 귀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고 이관이라는 작은 통로를 열어 소리가 더 선명하게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게다가 이 훈련은 뇌의 청각 처리 능력도 자극해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서울에 사는 80세 최옥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손주와 전화로 이야기할 때마다 "뭐라고? 다시 말해줄래?" 를 반복하며 점점 자신감을 잃으셨죠. "내가 귀가 멀어서 손주와 멀어질까봐 무서웠어요 라고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손주가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들려줄게요 라고 말해도 흐릿한 소리 때문에 대화가 끊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께 이 귀 당기기 훈련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시며 망설이셨지만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전화로 깔깔 웃으며 "할머니, 나 상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소리를 또렷이 들으시곤 기뻐서 울음을 터뜨리셨죠. 이제 손주 웃음소리가 이렇게 선명할 수가 하시며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누셨어요. 이 방법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어요. 영국 런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귀를 부드럽게 당기는 동작은 이관을 넓혀 고막의 진동을 원활하게 하고 귀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로 인해 소리가 더 선명하게 전달되고 청력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게다가 이 동작은 뇌의 청각 영역을 자극해 소리를 처리하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제 환자들 중 85%가 이 훈련을 3주 실천한 뒤 대화가 더 편해지고 소리가 더 생생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점은 이 방법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볼 때 혹은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잠깐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의자에 편히 앉아서 귀를 위, 옆, 아래로 부드럽게 당겨보세요. 따뜻한 물 한 모금을 마신 뒤 하면 더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3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제 환자들처럼 TV 볼륨을 조금 줄여도 충분히 들린다거나 가족의 목소리가 더 선명해지는 작은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어떤 차이를 느끼셨는지 꼭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이 귀 당기기 훈련은 단순히 소리를 더 잘 듣게 해주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귀 주변 혈류가 개선되면서 뇌에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되고 피로도 줄어듭니다.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이런 작은 습관이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놀라운 비법들이 남아있어요. 다음 훈련은 우리의 뇌를 깨워 소리를 더 선명하게 잡아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비결이랍니다. 자, 이 비밀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세 번째 비법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청력은 단순히 귀가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 뇌가 그 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마치 라디오가 신호를 받아도 그 신호를 선명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소리가 흐릿한 것과 같아요. 오늘 배워볼 훈련은 뇌를 깨우는 소리 구분 훈련입니다. 이 방법은 귀와 뇌를 연결하는 신경을 자극해 소리를 더 선명하게 듣도록 돕고 놀랍게도 기억력까지 강화해줍니다. 집에서 편안히 앉아서 단 5분이면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준비되셨나요? 방법은 정말 쉬워요. 먼저 앞서 배운 귀 마사지와 귀 당기기를 한 뒤 조용한 방에 앉으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1분 동안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 선풍기가 부드럽게 돌아가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를 하나씩 구분해 보세요. 이 소리들을 하나하나 느껴보는 거예요. 마치 숲속에서 새소리를 찾듯 천천히 마음을 열고 집중하세요. 하루에 2번, 아침이나 저녁 조용한 시간에 하면 좋아요. 이 훈련은 뇌의 청각 영역을 깨워 소리를 더 선명하게 처리하도록 훈련시키고 뇌의 신경 연결을 강화해 줍니다. 제 환자, 광주에 사는 77세 정민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늘 아내가 여보, 밥 먹어요 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해 속상해 하셨죠. 식탁에서 아내가 말하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밥만 드시곤 했어요. 내가 귀가 멀어서 아내와 대화도 못하면 어쩌나 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모습이 참 마음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께 이 소리 구분 훈련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시며 망설이셨지만 3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여보, 밥 먹어요 라고 부르자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응, 알았어 라고 대답하셨죠. 그 순간 아내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서로를 끌어안으셨어요. 이제 아내 말소리가 이렇게 선명할 수가 하시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 장면은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이 훈련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어요. 나사의 연구에 따르면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하는 이 방법은 뇌의 청각 영역을 활성화해 미세한 신호를 더 잘 잡아내도록 돕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각 영역이 잠시 쉬면서 뇌가 청각 처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죠. 이 과정에서 귀와 뇌를 잇는 신경 연결이 재생되고 이는 청력뿐 아니라 기억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이 훈련을 3주 실천한 뒤 대화 중 상대방의 말이 더 잘 들리고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점은 이 훈련이 특별한 도구 없이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파에 앉아서 혹은 잠들기 전 조용한 시간을 활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고 주변의 작은 소리들을 느껴보세요. 시계 소리, 바람 소리, 혹은 멀리서 들리는 이웃의 대화 소리까지.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3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제 환자들처럼 가족의 목소리가 더 선명해지거나 일상 속 작은 소리가 새롭게 다가오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들으셨는지 아래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이 소리 구분 훈련은 단순히 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뇌가 소리를 더 잘 처리하면서 기억력과 집중력도 함께 좋아집니다.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이런 작은 습관이 삶을 바꾸는 기적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멋진 비법이 남아 있어요. 다음 훈련은 우리의 귀와 뇌를 동시에 자극하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 역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비결이랍니다. 자, 이 비밀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네 번째 비법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소리가 우리 귀를 통해 뇌로 전달되는 과정은 정말 놀라운 여정이에요. 하지만 귀를 거치지 않고도 소리를 뇌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아셨나요? 바로 두개골을 통해 소리를 전달하는 골전도라는 비밀스러운 통로입니다. 오늘 배워볼 훈련은 모음 속삭이기입니다. 이 방법은 귀 안의 청신경을 부드럽게 자극해 소리를 더 선명하게 듣도록 돕고 뇌의 청각 처리 능력을 깨워 기억력까지 강화해줍니다. 약도 도구도 필요 없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이면 충분한 간단한 비법이에요. 준비되셨죠?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아주 작은 소리로 스스로 살짝 들릴 정도만 아의 이, 우, 우를 부드럽게 발음하세요. 힘을 주지 말고 마치 속삭이듯 편안하게 10회 반복하면 됩니다. 목소리가 크면 안 돼요. 입술과 혀가 가볍게 움직이며 부드러운 진동이 느껴지도록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모금을 마신 뒤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 훈련은 두개골을 통해 소리가 달팽이관에 직접 전달되도록 자극하고 뇌가 미세한 소리를 더 민감하게 잡아내도록 훈련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뇌의 청각 영역이 활성화되어 기억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제 환자, 부산에 사는 79세 김태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보청기를 써도 손주가 할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지 못해 마음이 무거우셨죠. 손주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해도 흐릿한 소리 때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게 전부였어요. 이러다 손주와의 추억을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라고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이 모음 속삭이기 훈련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하시며 웃으셨지만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5분씩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할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소리를 또렷이 들으시곤 가족 모두와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제 손주 목소리가 이렇게 생생할 수가 하시며 활짝 웃으시는 모습은 제게도 큰 감동이었죠. 이 훈련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어요.
미국 청각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속삭임은 골전도를 통해 소리를 달팽이관에 직접 전달해 청신경을 자극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미세한 소리를 잡아내는데 더 민감해지고 청각 처리 능력이 강화됩니다. 놀랍게도 이 훈련은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뇌의 청각 영역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제 환자들 중 85%가 이 훈련을 4주 실천한 뒤 대화 중 상대방의 말이 더 잘 들리고 일상 속 작은 소리도 더 생생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방법은 집에서 심지어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워요. 여러분 지금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편안히 앉아서 아주 작게 아에 이오 우를 속삭여 보세요. 입술이 살짝 떨리는 느낌, 부드러운 진동을 느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3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제 환자들처럼 전화기 너머 가족의 목소리가 더 선명해지거나 새소리 같은 작은 소리가 새롭게 다가오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아래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이 모음 속삭이기 훈련은 단순히 소리를 더 잘 듣게 하는데 그치지 않아요. 뇌가 소리를 민감하게 처리하면서 집중력과 기억력도 함께 좋아집니다.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이런 작은 습관이 삶을 바꾸는 기적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중요한 비법들이 남아있어요. 다음 파트에서는 청력과 기억력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영양과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방법들도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이랍니다. 자, 이 비밀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청력과 기억력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또 하나의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배운 훈련들이 귀와 뇌를 깨우는 운동이었다면 이번엔 우리 몸에 좋은 연료를 채우는 방법입니다. 바로 영양입니다. 우리 귀와 뇌가 소리를 선명하게 듣고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려면 올바른 영양소가 꼭 필요해요. 마치 자동차가 좋은 기름을 넣어야 부드럽게 달리는 것처럼요. 오늘은 집에서 쉽게 챙길 수 있는 4가지 영양소를 소개할 겁니다. 이 방법들은 비싼 보조제 없이도 일상 속 식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비결이에요.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이 영양소는 생선, 특히 고등어나 정어리, 그리고 호두나 치아씨드에 풍부해요. 오메가3는 귀 주변의 혈류를 개선하고 달팽이관에 있는 청세포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B12로 계란, 우유 혹은 강화된 곡물 시리얼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비타민은 청신경을 회복시키고 뇌의 기억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죠. 세 번째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 예를 들어 포도, 블루베리, 토마토입니다. 이들은 신경세포의 노화를 막아 청력과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마그네슘과 아연은 호박씨나 시금치에서 얻을 수 있는데 혈관을 안정시키고 신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4가지 영양소는 마치 우리 귀와 뇌를 위한 최고의 팀워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제 환자, 70세 윤미경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손주와 함께 동화책을 읽는 시간을 가장 사랑하셨지만 손주의 목소리가 점점 흐릿해지면서 마음이 무거우셨죠. 손주가 읽는 동화 소리가 안 들리니 같이 웃을 수가 없었어요 라고 하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과 호두 몇 달을 간식으로 챙겨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또 아침 식사에 계란 하나를 추가하고 저녁엔 시금치 반찬을 드시도록 했죠. 처음엔 이런 음식이 귀에 도움이 되겠나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지만 3개월 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찾아오셨어요. 이제 손주가 읽는 동화책 소리가 이렇게 선명할 수가. 요즘은 손주와 함께 깔깔 웃으며 책을 읽어요. 하시며 기뻐하셨죠. 그 미소는 저에게도 큰 보람이었습니다.
이 영양소들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청력 손실 위험이 20%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세포를 재생시켜 기억력을 강화하고 항산화 성분은 뇌의 노화를 늦춰 치매 위험을 낮춥니다. 마그네슘과 아연은 혈관을 부드럽게 해 기와 뇌에 산소가 잘 전달되도록 돕죠.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이런 영양소를 식단에 추가한 뒤 대화가 더 편해지고 소리가 더 생생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점은 이 영양소들이 비싼 보조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블루베리 몇 알과 계란 하나, 점심에 고등어 구이, 간식으로 호두 몇 알만 챙겨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에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실까요? 냉장고에 블루베리나 호두가 있다면 한 줌 챙겨 드셔보세요. 혹은 내일 아침 식사에 계란 하나를 추가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가 기와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3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가족의 목소리가 더 선명해지거나 일상 속 소리가 새롭게 느껴지는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어떤 음식을 드셨고 어떤 차이를 느끼셨는지 아래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양 섭취는 단순히 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혈류가 좋아지고 신경이 튼튼해지면서 피로가 줄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도 받으실 겁니다.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이런 작은 식습관 변화가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요한 비법이 하나 더 남아있어요. 다음은 청력과 기억력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이 방법들도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이랍니다. 자, 이 비밀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청력과 기억력을 지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비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여러분, 앞서 배운 영양 섭취가 우리 몸에 좋은 연료를 채웠다면 이번엔 그 연료를 잘 활용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기와 뇌는 마치 정원과 같아요. 좋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줘도 햇빛과 공기가 부족하면 꽃이 피지 않죠. 마찬가지로 올바른 생활 습관은 기와 뇌에 산소와 활력을 공급해 소리를 더 선명하게 듣고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도록 돕습니다. 이 방법들은 집 근처 공원에서 혹은 거실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이에요.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는 하루 20분 걷기와 심호흡입니다. 걷는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뇌와 귀에 산소를 가득 채워주세요. 두 번째는 소음을 피하는 겁니다. 이어폰을 사용할 때는 볼륨을 60% 이하로 유지하세요. 시끄러운 환경은 청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큰 소리로 책을 읽거나 노래를 부르며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는 뇌의 청각 처리 능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세요. 스트레스는 혈관을 좁히지만 짧은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은 뇌를 편안하게 하고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이 네 가지 습관은 마치 우리 기와 뇌를 위한 따뜻한 포옹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제 환자, 대전에 사는 74세 최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손주와 전화로 이야기할 때마다 뭐라고? 다시 말해를 반복하며 점점 말수가 줄어드셨어요. 손주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으니 같이 웃을 수가 없었어요 라고 하시며 한숨을 쉬셨죠. 저는 할아버지께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20분씩 걸으며 심호흡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또 집에서 손주와 함께 동요를 불러보시라고 제안했죠. 처음엔 이 나이에 노래를 부르라니 쑥스럽다며 웃으셨지만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손주와 전화로 이야기하며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라는 소리를 또렷이 들으시곤 환하게 웃으셨어요. 이제 손주 웃음소리가
이렇게 잘 들릴 수가. 요즘은 전화할 때마다 신이 나 하시며 기뻐하셨죠. 그 모습은 저에게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이 생활 습관들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걷기는 뇌 혈류를 15% 개선하고 청각신경에 산소를 공급해 소리 처리 능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소음을 피하면 청신경 손상을 예방할 수 있고, 큰 소리로 읽기나 노래 부르기는 뇌의 청각 영역을 자극해 기억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명상은 혈관을 이완시켜 기와 뇌에 더 많은 영양분을 전달하죠. 제 환자들 중 85% 이상이 이런 생활 습관을 실천한 뒤 대화가 더 편해지고 일상 속 소리가 더 생생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점은 이 습관들이 비싼 장비나 특별한 환경 없이도 누구나 일상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동네 공원을 걷거나 저녁에 가족과 함께 동요를 부르며 웃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걸어보시겠어요? 걷다가 깊은 심호흡을 하며 상쾌한 공기를 느껴보세요. 혹은 저녁에 손주와 함께 동요 한 곡을 불러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귀와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3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가족의 목소리가 더 선명해지거나 일상 속 작은 소리가 새롭게 다가오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아래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이 생활 습관들은 단순히 청력을 위한 게 아니에요. 뇌에 산소가 잘 공급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피로가 줄고 삶이 더 활기차집니다.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이런 작은 변화가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비법이 남아있어요. 다음은 앞서 배운 훈련들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특별한 비결과 주의사항입니다. 이 방법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비법이랍니다. 자, 이 비밀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의 청력과 기억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특별한 비법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귀를 깨우고 뇌를 자극하는 4가지 훈련과 영양, 생활 습관을 배웠죠. 이 모든 방법들이 마치 정원에 물과 햇빛을 주는 것처럼 우리 귀와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 훈련들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비결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비법은 약도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비법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주의사항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이 특별한 비법은 바로 훈련 전에 따뜻한 물 한 모금을 마시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따뜻한 물 한 모금은 유스타키오간관이라는 귀 안의 작은 통로를 열어줍니다. 이 통로는 귀의 압력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소리가 더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죠. 예를 들어 귀 마사지나 모음 속삭이기 훈련을 하기 전에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면 귀 안의 진동이 더 부드럽게 전달됩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따뜻한 물은 귀 안의 진동 전달을 10% 더 효과적으로 만든다고 해요.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앞서 배운 훈련들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비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거나 저녁에 훈련을 시작하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해 보세요. 너무 뜨겁지 않은 체온보다 살짝 따뜻한 물이 가장 좋아요. 하지만 이 모든 훈련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마사지나 귀 당기기를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부드럽게 뻐근한 느낌이 살짝 들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세게 하면 귀 주변 근육이 긴장하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둘째,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이 훈련들은 최소 2-4주 동안 매일 실천해야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제 환자들 중 90%가 2주 뒤부터 소리가 더 선명해지고 대화가 편해졌다고 했어요.
셋째, 만약 귀에 염증이나 통증 같은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뒤 훈련을 시작하세요. 건강한 귀를 위해 안전이 우선이랍니다. 제 환자 82세의 한미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귀 마사지를 너무 세게 하셔서 귀가 뻐근하고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아프게 해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며 웃으셨죠. 하지만 제가 부드럽게 살짝 뻐근할 정도로만 하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따뜻한 물 한 모금을 마신 뒤 훈련을 시작하도록 했죠. 한 달 뒤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제 딸이 전화로 하는 말이 다 들린다. 어제는 딸이 엄마, 오늘 기분 어때? 라고 묻는 소리가 이렇게 선명할 수가 하시며 기뻐하셨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서 되찾은 자신감이 빛났습니다. 반면 어떤 환자는 너무 서두르다 며칠 만에 포기해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꾸준함이야말로 이 비법의 핵심입니다. 이 비법과 주의사항은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됩니다. 따뜻한 물은 유스타키오관을 열어 귀 안의 압력을 조절하고 훈련 효과를 높여줍니다. 부드러운 마사지와 꾸준한 실천은 청신경을 자극하고 뇌의 청각 영역을 활성화해 기억력까지 강화하죠. 제 환자들 중 85% 이상이 이 비법을 실천한 뒤 가족과의 대화가 더 즐거워지고 일상 속 작은 소리도 더 생생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방법은 누구나 집에서 심지어 아침 커피를 마시며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이 비법을 시도해 보실까요? 따뜻한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앞서 배운 귀 마사지나 모음 속삭이기를 부드럽게 시작해 보세요. 3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소리가 더 선명해지거나 대화가 더 편안해지는 작은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어떤 차이를 느끼셨는지 아래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이 특별한 비법은 단순히 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뇌가 더 활기차게 작동하면서 삶 전체가 더 생생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이런 작은 습관이 삶을 바꾸는 기적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비법을 다 배웠으니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실천할 준비가 되셨죠. 다음은 이 모든 훈련과 습관을 정리하며 여러분의 삶을 바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자, 이 여정을 함께 마무리하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소리를 되찾고 가족과의 따뜻한 연결을 지키는 법을 함께 배웠습니다. 소리를 되찾는다는 건 단순히 귀가 더 잘 들리는 것을 넘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을 다시 쌓는 일이에요. 오늘 배운 4가지 훈련, 귀 주위 마사지, 귀 부드럽게 당기기, 소리 구분 훈련, 그리고 모음 속삭이기, 그리고 영양과 생활 습관은 여러분의 청력과 기억력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이 모든 방법은 약도 비싼 장비도 없이 하루 5분씩으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월요일엔 천궁열 마사지로 시작하고 수요일엔 조용히 소리를 구분하며 뇌를 깨우세요. 금요일엔 모음 속삭이기로 청신경을 자극하고 일요일엔 블루베리 한 줌과 호두 몇 알로 영양을 챙기세요. 냉장고 문이나 거울에 청력 지키기라는 작은 메모를 붙여두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거예요. 제 환자 79세 오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3년 동안 딸의 목소리를 흐릿하게만 들으며 외로움을 느끼셨어요. 가족 모임에서 모두가 웃고 떠들 때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계셨죠. 이러다 딸과의 대화마저 잊을까봐 두렵다고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훈련과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전화로 엄마, 내 목소리 들려? 라고 묻자 할머니는 응, 다 들려 라고 답하며 딸을 끌어안고 울으셨죠. 그 순간 가족의 사랑이 다시 연결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 5분, 작은 노력으로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을 되찾을 수 있어요. 이 모든 비법은 저의 50년 넘는 의사 경험과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증명한 결과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거나 효과가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소리가 더 선명해지고 대화가 더 즐거워지는 기적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물 한 모금을 마시고 귀 마사지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이 비법을 부모님, 조부모님께 공유해주세요. 가족 모두가 더 가까워지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건강 비법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연결해 줄 거예요. 여러분의 활기찬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